네, 안녕하세요. 잡설TV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이 늦어서 네, 그래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네. 비는 오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금 이 마음이 시험을 마치 잘 간다고 치죠? 지금 수시를 써야 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다는데 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과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게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도 물어보면 제일 큰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소개서를 써오신 우리 선생님부터 소개를 할까요? 네, 야탁고 김시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엄청난 자기소개서로 3점대를 성대에 합격시키신 우리 대표님. 네. 남의 소개서 전문가 지식팩토리 윤활 대표입니다. 아, 남의 소개서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 안 써보셨나요? 네. 제 소개서는 저는 취업을 안 해봐가지고 네, 네. 네. 대학 때도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정시로 그렇죠? 갔으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제 자기 소개서를 쓰긴 했죠. 수시를 쓰긴 했으니까. 근데 했는데 어쨌든 안 간 거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정시로 그러니까. 갔겠죠. 네, 그래서- 삼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남의 소개서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저도 이제 애들도 써봤고 애들 쓰는 거 옆에서 보기도 했고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쓰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코멘트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보이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 중에 글자 수가 줄었으니 너무 좋다. 했는데 쓰고 나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자기소개서가 이제 내년이면 다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라지는데 과연 올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네. 또 하나는 우리는 이과인데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힘 뺄 시간이 없다. 빨리 하루에 해치우자. 라는 분들도 전 봤어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항목별로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식의 질문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울대를 기준으로 좀 써왔는데요. 이거 다 같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이 항목까지는 갖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다른 거니까. 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입니다. 그 이 항목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써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뭐 온 힘을 다 쏟아내야 될 것 같은 이 항목에서 진짜 학생들이 이걸 쓰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과연 뭘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숫자에 관한 내용. 네, 그러니까 숫자라 말씀드린 건 내신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단순하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내신이 얼마 올랐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작성하는 경우 상당히 많지 않나.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학을 많이 쓰고, 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를 많이 쓰는 그런 식의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접근하는 거는요, 네, 과목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진로와 학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 과목 하나를 잡아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1000자, 1500자를 도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필요한 어떤 영역 단위들을 갖다가 좀 엮어서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 좀 나오는데 상당히 좀 용이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취지가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에 내신은 나쁘지만 그리고 수능 점수도 알까리해서 정시로 넣기도 좀 알까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계열 적합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잠재력을 보시고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좀 몰입을 하면은 상당히 좀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과목 중심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과목을 오히려 융합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진로나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보실 땐 과목으로 쓰는 거 말고 또 많이 보이는 거? 이 질문이 이 이전 버전이 1번 기존에 있던 4개
문항이 있을 때 자소서에서 그쵸. 1번 네. 학습 경험이나 맞아요. 2번의 교내 활동 네. 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기존에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3개 이내로 쓰시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네. 여기에도 그걸 그대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개로 나눠야 되느냐.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 3개로 나눴을 때 각각을 500자, 500자, 500자로 나눠서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다가 쓴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학습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대체 몇 가지를 뽑아서 네. 써야 되냐, 몇 자 어느 비율로 써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는 요렇게 바뀐 이후에 개수가 빠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수라는 게 저는 많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좀 개수를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여기에서 계열적합이든 전공적합성이든 1번원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학과를 먼저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되면 그 학과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뭘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네가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먼저 보고 와서 네가 한 활동 중에서 이과들과 관련된 것들을 다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활동들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한 많은 애들은 뭐 5-6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개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과연 그럼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의 최종 목적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먼저 발견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것보단 중요도가 떨어지는 활동들을 유기적으로만 잘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1번은 좀 스토리 라인이 잡힌 좋은 자소서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1, 2번이 이제 분리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1번 문항 1000자, 2번 문항 1500자. 1번 문항은 학습 경험, 2번 문항은 이제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전략이 소재가 많은 학생이 있고 소재가 또 긁어서 해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자 채우기 너무 힘든 애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이걸 갖다 선택의 문제로 보거든요. 거기다 3번이 이제 배려 나눔 활동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나눔 배려 활동이 좀 두드러지는 학생들은 사실은 나눔 배려 지금은 2번 문항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걸 갖다 1번으로 좀 땡겨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레시피를 갖다 좀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문항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 2번 문항이 하나로 합쳐진 것 자체가 사실 1번이 학습 경험, 2번이 활동,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습 활동하고 비교과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항들이 지금은 이게 좀 바뀌어 있는데 예전 문항을 보시면은 마무리가 똑같아요.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맞아요.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들이 무엇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열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저 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이 책도 읽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 않은 이상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겠다라고 덤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의심을 하는 부분이 사교육이다. 두 번째는 누가 코칭을 해줬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게 아니라 그치. 그냥 스펙이 좋은 걸 갖다 본인이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꼼수를 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약에 본인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무인 자동차나 또는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도를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보면은 자기를 마케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긴 하지만 되게 감정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스토리라인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되는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자동차면은
야 항공기도 있고 선박도 있는데 넌 왜 자동차야? 네,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서도 뭐 자율주행이다. 그럼 뭐 가솔린 엔진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엔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차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너는 왜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그러면 이제 센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섭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AI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나오면서 이제 또 나오는 기술들이 이제 OCR이 있거든요. 문자 인식. 그러니까 주행을 하다 보면은 표지판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확장되는 내용들, 이런 과정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자기주도적으로 이걸 진짜 프로세스에 맞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은 이 학생이 찐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라인이 나오면서도 이게 좀 체계적으로 같이 엮여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나서 본인이 이거에 대한 관심사를 확장을 시키고 또 확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공부를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500자로 나누든 700으로 나누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재가 좀 없는 학생들은 이걸 갖다 무리해서 3개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500, 500으로 쪼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7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본인이 학습했던 과정을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그게 오히려 경쟁력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를 홍보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은 없애고, 깜짝 놀랐어요.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부각시키는 그 문서가 자기소개서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마케팅 도구이기 때문에 진실할 필요까지가 없어요, 사실은. 보통 다 진실하게 쓰라고 기사에서 쓰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니 자기 단점도 다 노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단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애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이과에 맞는 것 중에서 제가 성공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실패했지만 네가 거기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사례가 없다라고 단점은 아니에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애들이 그냥 실패했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 못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단점이 아니고 뭐냐면은 본인이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라고 하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느끼기에는 쓰기 시작 전에는 그거는 뭔가 얻어낸 게 없다라고 생각을 아니 하죠. 그러니까 금융학부 넣는데 경제 5등급도 금융학부 넣을 때 이게 학생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경제 5등급 나와 있는데 금융학부를 넣었어. 그러면 교수들이 당연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냐.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갖다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쉴드를 쳐줘야 돼요. 너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략 중에서 하나가 생기부에 보게 되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점이 있거든요. 전 그 단점을 1번으로 아예 몰아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단점을 뭐 했냐면 그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복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본인이 깨닫고 뭔가 실천해 가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쓴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쓰라고. 그냥 무조건 단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1번을 쓸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실패를 했던 게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공이랑 이렇게 좀 진로랑 묶어봤을 때는 활동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괜히 좀 빼고 싶은 활동, 뭐 약간 그런 뭐 결과가 안 나온 활동, 뭐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쓰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사고 학생들이 특히나 많은데 자기가 꽂힌 활동들이 있어요. 절대 그건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마케팅 도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걸 꼭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럼 망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망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본인이 꽂힌 것들을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10명 중에서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애들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네가 원하는 글을 써보고 내가 가이드 해주는 그걸 뺀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요. 저희 2가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두 나서 가지 버전으로. 네, 두 가지 버전을 쓰고 애들한테 완성본 중에서 택하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꽂힌 것들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예. 이제 중간에 첨삭이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첨삭해가지고 아, 그쵸. 이런 식으로 예, 예.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 친인척 중에 뭐 교직에 계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 또 컨설팅 한 했더니 번씩. 이런 지역이 예, 예. 나왔다든지 이러면은 좀 환불해 가실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거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사공이 많으면은 산으로 그건 가요. 맞아요. 예. 이따가 이거 그 되게 네네. 중요한 질문 포인트예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이 1번 항목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때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교내 활동 중에서 이게 꼭 학업적인 걸 써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해도 되나? 아니면 내가 다른 활동을 했어도 이걸 좀 약간 학습적인 걸로 연관을 시켜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건지 아니면은 주로 쓰시는 소재들이 있는지 팁을 좀 딱딱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업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날로 그냥. 말로. 저는 그런 역할이라.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들이 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목과 어떤 특정한 교과목과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해이자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회화 과정을 다 일컫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안내를 할 때 이게 특정한 교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목과 관련된 자율 동아리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심화 모드도 되는 거고 하다못해 봉사활동 과정에서도 니네가 배웠던 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다 학습 과정이지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버리면 소재들은 너무 다양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서울대에서 한번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부의 유기적인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시작점이 뭐냐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시작점이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에 뭐 생명 화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쓰레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생명공학적인 어떤 영향력들 뭐 이런 부분들 쭉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이 그런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하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늘상 다 하잖아요. 늘상 하는 활동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참 본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서 뭔가의 소재를 끌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 있었죠. 이제 밥차 봉사를 했던 거죠. 밥차 봉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갔던 사람들이 노숙자들 왜 그냥 밥 주냐? 쟤네 일도 안 하는데. 그치,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아씨 뭐 주차를 왜 이딴 식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얘가 이제 뭐가 문제일까? 그치.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생긴 원인.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재활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왜 이 사람들은 노숙인이 됐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또 사회 공부를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사회 활동이 필요한가? 거기까지 나왔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평범하지만 본인의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일단 그 사례를 가지고 나열을 해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잡고 나면 제일 마지막 단계 하는 게 전 도입부 구성이거든요. 도입부라고 하는 게 되게 학습과 무관하지만 그 적힌 내용들과 되게 유기적으로 잘 원래 맞아떨어지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때 서론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머릿말도 제일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신선함이 느껴질 수 있는 사례들을 되게 찾는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둘 다 자소서를 쓸 때 첫 그 말을 되게 임팩트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첫 문장은. 근데 이제 저희 둘 중에 하나가 그 첫 문장 하나가 뭐가 꽂혔는데 이게 도저히 아닌데 그게 꽂힌 거예요. 어디든 그거를 끝까지 써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그거 버리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스토리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자꾸 이제 나열을 나열. 하고 네. 되게 많이 내가 잘하는 걸 드러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것보다는 이거를 미리 다 뽑아서 유기적으로 좀 연결을 해봐서 하나의 스토리가 딱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음. 이제 부연을 하자면은 고전 소설, 특히 영웅전을 쓰지 마라. 아, 그치. 네, 영웅전 보면 나 항상 잘났어요 보면 한 하지 5살쯤 말라는 되면 전쟁이 거지. 터져 맞아요. 가지고 부모가 생이별을 음. 하고 근데 또 출생의 비밀이 있고 뭐 그치. 어머니가 용꿈을 꾸고 태어났고 뭐 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맞아요. 좋은 도사를 만나가지고 막 일취월장을 했다 과거를 장원을 급제하고 이게 스토리라인이 너무 스펙적으로 볼 때 이런 그거는 상당히 좋지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그 학생부를 봤을 때 진짜 난감한 학생부가 있었어요. 거의 한 3-40페이지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분량 제한이 없을 그쵸. 때. 엄청 많이 제가 한 3-40 것도 페이지가 저도 됐어요. 봤어요. 얘는 만능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뭐냐면 얘는 그러면 특별히 잘하는 게 뭐지? 다 잘한다고 해놨는데. 그치. 그러니까 만명통치약은 약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잘해요라고 하고 싶지만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본인은 어떤 역량을 갖다 가장 많이 드러낼 것이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힘든 게 학생들이 대체 나는 내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반을 두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자소서를 그럼 소재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거 방법이 있나? 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주로 얘기해주는 소재 선택 방법?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도입부에서 얘기했어요. 일단 그 학교의 인재상과 그 과에 맞는 커리큘럼을 확인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본인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학과 그 학교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막연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가져와서 정말 형편없는 내용들로 나열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약간 다릅니다. 네. 왜냐면 저는 오히려 학과나 이런 부분을 본다기보다도 네 자신을 알라라고 먼저 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아이냐, 어떤 컨셉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나와 있는 본인의 성격이 있거든요. 뭐 매사에 꼼꼼하고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막 내용 보니까 완전 덜렁덜렁하고 뭐 이래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 그러니까 일명 그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SWOT 분석. SWOT 분석을 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리를 하고 그럼 강점은 두드러지게, 약점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본인의 그 다음에 이제 생각되는 게 본인이 그럼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런 부분과의 매칭을 보죠. 그러니까 애가 되게 허술하고 맨날 흘리고 다니고 이런데 회계학과를 가겠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소서가 정말 그애다워야 된다라는 철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자소서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은 선생님을 동원해서 검증하는 게 얘가 이 글이 그애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를 되게 여러 명이 돌려서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단 한 명이라도 걔 느낌이 안 난다라고 하면 수정을 하거든요. 그게 마지막 과정에서 되게 힘든데 저희는 그거를 걔가 어떤 애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안 하거든요. 걔가 쓰는 글에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에서도 걔가 어떤 식으로 활동했다라는 것만 서술이 돼 있어도 걔의 특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걔의 특징, 뭐 대표님이 얘기했던 장단점이 드러나게 하는 게 저는 더 조금 그 학생다운 글, 그러니까 너무 짜임새 있으면 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살짝 흘리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직접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알려주는 거죠. 소재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왜냐 학생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그 애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그 투박한 글이면 그쵸.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어색하고 중원부원이고 하더라도 내용상 크게 문제가 없고 사실은 이게 뭐
면접 자체가 아나운서를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듯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도 이게 논술대회라든지 글짓기 대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만 할 수 있으면은 세세한 어떤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콤마 아니면 수식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손 안 대도 된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본인이 처음에 잘 썼을 때 자기가 글을 되게 잘 쓰는 줄 알아요. 다들 그렇죠. 다 그렇게 하요. 그렇게 돼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쓸 때 좀 애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발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글을 자기만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남한테 보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그 혹시 포디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면 요런 막대하고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화학 구조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이는 게 있거든요. 걔가 그걸 가지고 무슨 다리 설계를 했대요. 근데 글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는 곽 선생님한테 그 포디 프레임하고 그거를 좀 줘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네가 만든 걸 좀 설명을 해봐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근데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나와요. 얘기를 들으니까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쓸 수가 없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애 앞에서 제가 글을 쓰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되고 각도가 몇이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걔가 써온 것보다 훨씬 깔끔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본인만 만족하는 글을 피하면 되게 좋은 글들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그 사소한 건데 그렇게 되면 되게 고급진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되게 고집이 세지죠. 네, 맞아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의 첨삭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하죠. 이 단어는 절대 못 버려요. 맞아. 이건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장은 꼭 써야 되는데 자기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넌 이게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정확한 이유도 없어.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어떤 학생 중에 자기가 학교에서 했던 그 활동 중에 뭐 하나의 그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너무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얘는 그거에 이만큼의 애정을 해서 썼으니까 중요하지만 사실 그냥 처음 읽는 사람이 볼 때 대체 이게 뭔데? 그게 설명이 아니야. 계속 명칭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왜요? 그러다 보니까 꽂힌 거를 꽂힌 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글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들이 글자 수 딱 1500이라고 하면 맞아. 1500에 맞춰서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글에서 대부분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거. 이 안에서 뭔가 배치를 좀 하면서 요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연결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런 걸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1500자인데 15,000자를 써도 된다라고. 길게 일단 써봐라. 그렇게 해서 그걸 줄여나가면 좀 괜찮은 글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2-3배 이상 늘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용은 파악이. 그러니까요. 내용을 일단 파악이 됐고 이 내용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면은요 다이어트하게 하면 딱 분량 맞아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좀 빡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실컷 글자 수 다 줄여놨는데 애가 이걸 딱 보더니 너무 놓고 싶은 게 다시 생각이 나. 제일 싫어. 그래가지고 문장 하나 딱 해가지고 1500자 딱 맞춰서 자 이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다 첨삭하고 이제 끝냈는데 1530자가 되는 거죠. 갑자기 1530자 이래가지고 들고 왔어. 쌤 이거 어떻게 줄이죠? 라고 하면은 걔 입장에서는 30자만 줄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30자면은 사실 한 문장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미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유기적으로 다 물려 있는 부분이라 하나를 삭제하면 이게 미치는 효과가 나비 효과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진짜 30자 줄이려고 1시간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제일 빡치죠. 근데 이걸 또 여러 번 던지는 놈들은 또 여러 번 던져요.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거든.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일단 입금 받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똑같아. 전 입금도 못 받았는데 책임을 져야 되고. 선생님이니까 사명감.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1항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생들 자체가 자꾸 본인들의 고집, 본인들의 꽂힌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이제 대표님은 나의 강약점을 먼저 좀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로랑 좀 연결을 해봐라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선생님께서는 내가 갈 대학에 그 써야 될 그 자소서를 볼 그 대학의 인지상과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그 과가 어떤 과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소재를 고를 건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그걸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 되는 이야기보단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소서가 되게 좋은 거는 그냥 술술 잘 읽히는 자소서고 딱 끝났을 때 아 얘는 이런 애구나 라는 게 좀 잔상이 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스토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꽂혔던 얘기는 자소서는 홍보용이다. 마케터다. 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내용이 저 기사 쓸 때 맨날 그렇게 해서 진실되게 쓰고 진솔되게 쓰고 이렇게 썼는데 진실은 맞는 표현인데 진실은 맞는데 진실하지만 가릴 건 가려라.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건 좀 감춰도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100% 진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아니 나는 거기 일단 말을 못해. 이렇게 해서 1항목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